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지킴이 여러분. 저는 개미들의 계좌를 지켜드리는 여왕개미입니다. 8월 18일 화요일 방송 포스코 DX와 함께 해볼 텐데요. 우선 오늘 포스코 DX 캔들은 가히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산 AI 반도체라는 이 강력한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7% 가까이 밀렸고 장중 저점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 7월 말일 이날을 기점으로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오늘의 이 캔들 앞에서는 또 한번 허탈하고 또 무력해지는 경험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하락은요. 호재가 거짓이라서 나온 하락이 아니죠. 호재는 분명히 막강한 재료가 맞지만 다만 지금은 이 매수세가 재료를 받아낼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눌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눌림 가능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눌림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눌림으로 나온다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또 우리 포스코 DX 장기 주주님들 계실 거예요. 이 장기로 보유하시는 분들, 반등이 왔을 때 어디에서 계좌를 어떻게 이 비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포스코 DX 좋은 호재에도 왜 이렇게 하락을 그릴 수밖에 없었을까? 캔들로 먼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스코 DX는 2350원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약 7% 가까이 밀려있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건 애초부터 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21,750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별다른 반등 없이 21,100원까지 밀렸었고요. 현재도 이 저점 근처에, 저점 가까이 23,350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두께감은요, 단순한 눌림목이라기보다는 매도세가 하루 종일 매수세를 압도한 캔들에 가깝습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요. 이 포스코 DX만 지금 이런 그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삼성 SDS도 마찬가지고요. 또 현대 오토에버, LG CNS까지 AI 또는 IT 서비스 종목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이 포스코 DX 자체에 악재가 생겼다기보다 그동안 올라와 줬던 이런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에서 차익 물량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더 맞겠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DX는 여기 이 7월 말 저점에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뉴스가 붙자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나온 뉴스죠. 국산 NPU 기반의 산업용 AI 플랫폼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NPU 기반은요, 일반 GPU보다 운영비가 금전적으로 약 절반 이상 가까이 절감할 수가 있고요. 또 전력 사용량을 90%나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전력망, 또 이런 AI 데이터 정보량을 전력 손실 없이 보내기 위해서 이 광 케이블까지 전 세계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전력 사용량을 90%나 줄일 수 있고 운영 비용까지 절반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재료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산업용이잖아요. 이 산업용에서는 물론 AI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공장을 가동했을 때 전기료 그리고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포스코 DX가 이 기술을 포스코 공장에 실제 적용하고 또 이후 외부 제조 기업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면 단순한 시스템 구축 업체가 아니라 이 산업용 AI 플랫폼 기업으로서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국산 NPU 이 적용은 갑자기 등장한 내용도 아니죠. 포스코 DX는 앞서서 국산 AI 반도체의 현장 검증과 그리고 제품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요. 오늘 이 발표는 결국 꾸준히 진행해왔던 이런 내용들의 연장선이고 또 구체적인 이런 플랫폼으로 진전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못 갔느냐. 네, 시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은 사실 기술적 발표보다는 아무래도 돈이 되는 얘기를 좀 더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발표에는 뭐 어떤 대규모 수주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매출 반영 시점이 제시가 됐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거래 대금도요. 약 11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는 장기 하락 과정에서 쌓인 매물들을 전부 받아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재료는 살아있지만 아직 재료가 실적과 또 강한 거래량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하락의 본질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2분기 실적 또 한번 알아볼게요. 이 포스코 DX의 2분기 실적은 매출 약 2,32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8% 그리고 42.3%나 감소한 내용입니다. 즉 오늘의 호재는 분명 강력했던 건 맞지만 그런 추상적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고 또 확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수치들이 호재보다 더 크게 반영된 그런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여기서 장기 상승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산 NPU 이 기술이 실제 공장에 적용이 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신규 고객을 확보를 하고요. 수주 공시까지 연결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과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호재가 나올 때 급등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다시 이렇게 단기 차익이든 또는 그간에 과거 매물이 겹치든 꼭 이렇게 매물이 나올 때마다 다시 밀리는 흐름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단기적으로는요, 곧바로 급반등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2만원대 구간, 지금 23,300원이고요. 이 2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저의 흐름 예측으로는요. 단기 조정 말씀드렸고요. 특히 오늘 종가까지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끝나게 된다면 다음 거래일 특히 초반에도 매도 압력이 거세게 쏟아질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여기 2만원 이 2만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로 장기 침체라든지 또는 장기 하락이라든지 이렇게 하락이 재개됐다 라고 단정할 필요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 18,500원 구간 그리고 19,000원 구간 이 두 가격은요. 여기 7월 말에 이제 반등이 시작됐을 때 핵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옴과 동시에 이렇게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장기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 캔들을 시작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18,500원에서 19,000원 구간 이 구간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 있는 거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이 구간이 눌림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눌림 다음에는 또 얼마든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보다는 상승을 한 뒤에 24,000원에서 25,000원 이 금액에 다다르게 되면요. 1차 비중 축소 구간 1차로 우리 비중을 줄이고 가는 그런 구간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 24,000원에서 25,000원이라는 금액대는요. 바로 과거 매물대와 그리고 장기 이평선 이 구간이 부담이 겹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오게 되면 다음 상승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거래량 없이 또 이 구간에서 한번 막히는 흐름이 보여진다면 1차 비중을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회복을 하시면서 가는 걸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포스코 DX는요. 지금 뉴스 제목만 보고 쫓아가다가는 또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산 MPU 재료가 실제 거래량과 매수세로 연결되는 순간, 그리고 2만원에서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 또 세 번째 21,750원, 바로 오늘의 시가인데요. 이 금액을 다시 되찾는 순간이 진짜 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뉴스 그리고 차트 이 모든 게 숫자로 증명이 되는 이 타점에 도달할 때마다 매수매도 가격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루 종일 차트를 보기가 어렵고 또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어려운 우리 지킴이 분들 계시다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010-247-6550 이 번호로요.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가 아닌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 올 때마다 또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천차만별이실 텐데요. 본인에게 맞는 이런 타점에 도달할 때마다 언제든지 문자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거 없이 이렇게 문자로 참여하시고 또 문자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요. 편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 받아보시고 매매할지 말지는 주주님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매 타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죠. 좋은 종목을 아는 것보다 결국 어디에서 들어가고 어디에서 기다리고 또 어디에서 포기할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셔도 어떤 분은 비교적 아래에서 잡으셔서 주가가 조금 흔들려도 여유 있게 대응하시는데요. 반대로 이미 한참 올라간 뒤에 뒤늦게 따라붙으신 분들은 작은 조정 하나에도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특히 시장에서 주도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이런 일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빨간 장대 양봉 하나 크게 뜨면 마음이 급해지죠. 이거 더 가겠는데 하고 뒤늦게 쫓아가다 보면 이상하게 바로 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희한하게 나만 진입하면 조정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기 마련인데요. 첫 번째 급등을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다음 자리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이 바로 주도주 첫눌림 2차 파동 매매법입니다. 이름만 길지 어렵지 않습니다. 장중이나 일봉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주도주가 첫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든 뒤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면서 한번 눌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눌림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 기다릴 것인지. 두 번째, 어디까지 올라야 다시 힘이 붙었다고 볼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어디가 무너지면 이번 흐름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다릴 곳, 움직일 곳, 포기할 곳 이 세 군데를 잡는 겁니다.
실제 차트로 보시면 훨씬 쉬운데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SPG입니다. 보시면 이때인데요. 7월 21일 바닥을 찍은 그 다음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붙으면서 단숨에 25%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봇주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강력한 1차 파동이 만들어진 건데요. 아마 이 장대 양봉을 보시고 뒤늦게 따라붙으신 분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종목일수록 바로 위에서는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기존 보유자분들 외에 단기 매물로도 충분히 쏟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SPG도 이렇게 9만 원을 넘긴 이후에 첫 조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6만 원대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 8만 원대에서 급하게 따라붙었다면 며칠 동안 아마 상당한 조정을 그대로 견뎌야 했겠죠. 하지만 첫 급등에서 따라가지 않고 첫 눌림을 기다렸다면 전혀 다른 가격이 보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68,000원에서 72,000원 부근, 여기가 바로 첫 번째로 확인할 눌림 대기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전부 좋은 눌림은 아닙니다. 그대로 추세가 무너지면서 더 깊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눌림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시 매수세가 붙는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SPG에서는 그 가격을 75,000원 부근으로 볼 수 있었어요. 앞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던 이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줘야 눌린 뒤에 다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가격인 재상승 확인선이죠. 정리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릴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하는 가격,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만약 첫 눌림 이후에도 이렇게 재상승이 나오지 않고 중요한 지지 가격까지 깨버린다면 이번 흐름을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최후의 방어선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패턴이 SPG 하나에서만 나온 특별한 그림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차트는 대원전선의 차트인데요. 이 대원전선처럼 시장에 관심이 강하게 붙었던 종목들도 1차 상승 이후에 계속 직선으로만 계속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한 번 물량을 소화하는 첫 눌림을 만든 뒤에 중요한 가격을 지켜줬을 때 다시 다음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장대 양봉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 종목이 진짜 주도주라면 첫 번째 숨고르기 이후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쪽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 기법 자체는 한번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전 시장에서는 매일 수많은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겠죠. 오늘 강하게 움직인 종목 가운데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주도주인지, 지금 나오는 하락이 이게 건강한 눌림인지 아니면 눌림인 줄 알았는데 끝없는 하락의 시작이었는지, 그리고 어느 가격까지 기다려야 하고 어느 가격을 넘어야 다시 힘이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는지, 이거를 매일매일 직접 찾아내기란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도주는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첫 눌림이 끝나고 이미 2차 움직임이 시작된 다음에 발견하면 우리가 기다렸던 가격은 벌써 지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첫 눌림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때 미리 핵심 가격을 알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주도주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지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매매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뒤늦게 장대 양봉 발견하고 쫓아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좋은 가격대에서 타이밍 다 놓치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장대 양봉이 시작되기 전에
2차 파동이 시작되기 전 이 기다릴 가격만 알게 된다면 화력이 제대로 붙기 전에 비교적 차분하게 자리를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많이 알고 있어도 언제 들어가야 할지 모른다면 결국 내 매매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종목명 하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가격까지 함께 봐야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 가운데 첫 눌림 이후 2차 움직임을 준비하는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되면 세 가지 핵심 가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눌림을 기다려볼 구간. 두 번째, 다시 매수세가 살아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재상승 확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더 이상 고집하지 않을 최후의 방어선. 이렇게 기다릴 곳, 움직일 곳, 그리고 포기할 곳. 세 가지를 문자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시장의 수많은 종목을 혼자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주도주가 크게 움직이고 난 뒤에 뒤늦게 따라 붙으시는 분들, 종목은 알고 있는데 정작 어느 가격대에서 대응해야 할지 어려우셨던 분들은 여기 화면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보이시죠? 010-2472-6550 이 번호로 문자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이 매매 타점과 함께 주도주 첫 눌림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이 세 가지 핵심 가격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다릴지, 그리고 어디에서 움직일지, 또 어디가 깨지면 이번 흐름을 포기할지까지 본인의 기준을 세우는데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공유된 내용이 우리 주주님의 판단과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되시면 매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하시고 절대 무리한 비중이나 급하게 추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니까요. 미리 정해놓은 가격과 기준 안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함께 해보셨는데요. 주가는 비록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오늘 나온 MPU 이 재료는 결코 만만하게 볼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앞으로 포스코 그룹에 적용을 해서 시범을 보이고 해외까지 확대가 된다면 지금 GPU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증명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증명이 되는 날 포스코 DX는 정말 유례없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증명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주가에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비중 관리하시면서 운용하시다 보면 또 판세가 뒤바뀌는 날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이때에도 차트의 흐름을 빠르게 포착하고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